오늘은 3주차 교재는 4장 5장 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 교재는 기본서로서 156페이지고요.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이게 교재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이 4장과 5장까지 진도를 나가는데 7가지 내용이 있어요. 7가지 내용이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관련해서 배우는데 여기에 연관된 내용이 많아요.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2문제 비중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럼 지금부터 156쪽에 중개사무소라고 되어 있고 거기 바로 밑에 박스가 있잖아요. 법조문 13조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나저나 결석이 많은데 벌써 내려가거나 그런가 보죠. 어디 고향도 가고. 자,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데 우리 중개사법 13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곳 화곡동에 사무소를 두고 강서구청장에게 등록을 받았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강서구청장입니다. 강서구청장 관할구역 안에 강서구 안에 사무소를 둬야 됩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한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대요. 한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제기랄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하나만 둘 수 있다 그랬더니 뒤집으라고 그랬더니 한 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한 개만 둘 수 있다 제한했잖아. 그럼 뒤집으면 2개 이상 둘 수 없다 그 얘기죠. 이게 뒤집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한 개만 둘 수 있다 뒤집으면 2개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정리하면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라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칙이라고 하는 건 예외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는 관할 밖에 사무소 둘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두 번째, 이중사무소를 설치하지 마라 라는 원칙인데 요게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2 이상이라고 써요. 한글로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렇게 출제합니다. 근데 2 이상의 중개사무소 그러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줄여서 이중사무소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원칙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원칙. 그럼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은 2개, 3개 둘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법인이라도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2개, 3개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도 강서구에 사무소를 2개, 3개 두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공은 관할구역 안에 2개 두는 거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관할을 달리하면 2개, 3개 두는 거야. 밖으로 나가면. 첫 번째 사무소는 적법한 건물에 있어요. 두 번째 사무소도 적법한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중사무소고 첫 번째 사무소는 적법한 건물에 있고 두 번째 사무소는 무허가 건축물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중사무소입니다. 1층에 사무소가 있고 2층에 사무소가 있어. 같은 건물에. 그래도 이중사무소예요. 사무공간이 2개면 이걸로 걸립니다.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제재를 2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금지인데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보시면요 13조 제2항이 있습니다. 칠판에 있으니까 보셔요. 여러분들은 이건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나중에는 요약집으로 압축해서 정리해야 돼요. 13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용이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그 밖에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게 포함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개념이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 대표 선수를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도 임시 중개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막부터 그 밖에를 빼봐요.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이동이용 위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지 마라. 그럼 맞는 얘기입니다. 천막은 예를 든 거예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뭐 분양받고 나오는 사람들 분양권 팔아주겠다 해서 천막 치고 대형 파라솔을 치고 그리고 이동용 차량 이런 거 설치해서 손님을 끌어들여서 영업행위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떴다방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위반 시에는요. 자, 무슨 제재를 받느냐? 역시 임의적 등록 취소 임취 플러스 1년에 1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임의적 등록 취소가 뭐냐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등록 취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 안 할 때는 대신 업무 정지를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의적 등록 취소란 말이 나오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중에 하나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취소도 되고 정지도 되고 둘 중 하나.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징역이나 벌금.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이종사무소 배웠잖아요. 이종사무소도 임취 플러스 1년이고 임시중개시설물도 임취 플러스 1년인데 원래 사무소 하나에 또 하나의 사무소를 두는 거랑 원래 사무소 하나에 또 하나의 천막을 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이종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물이 비슷하죠. 알아들었어요? 뭐하고 비슷하다고? 이종사무소하고 임시중개시설물이 똑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근데 여러분, 강서구청장에게 등록을 2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등록을 한 번만 해야 되거든. 근데 강서구에 등록, 6개월 했다 또 강서구에 등록, 이건 이종 등록. 그 다음에 강서구에 등록은 한 번 했는데 사무소만 2개야. 그러면 등록을 2번 하는 거하고 등록 한 번에 사무소를 2개 두는 거하고 비교하면 이중 등록이 더 세게 위반한 거지. 등록을 2번 했으니까, 허가를 2번 받았으니까. 정말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 이중 등록, 개공이 이중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필요적 등록 취소에 1년에 1천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개공이 이중 소속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필취 플러스 1년입니다. 제가 이걸 줄여서 필취 플러스 1년에 1천, 더 줄여서 필취 플러스 1년 그러면 이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중 등록보다 이중 사무소가 더 약하죠. 등록 한 번에 사무소가 2개니까. 이종 사무소는 뭐야? 임취 플러스 1년. 이종 사무소와 쌍둥이 뭐야? 임시 중개시설물. 임시 중개시설은 뭐야? 임취 플러스 1년. 임시니까 여기도 임시가 나왔네. 임시 중개시설물 나오면 뭐라고? 임시가 된다. 할 수 있겠어요? 이종 등록, 이종 소속, 개공일 때 필취 플러스 1년, 이종 사무소 임시, 얘네들은 쌍둥이, 임시 플러스 1년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 내용이 깊이가 없잖아요. 자, 다음 법인의 분사무소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159쪽이고요. 그냥 159쪽 펴놓고 칠판 보셔요. 우선 여러분들 이 분사무소가 뭐냐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기준으로 하면 지점을 말합니다.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본점, 지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일반 회사의 경우는 본사, 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본, 지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주분을 써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된 사무소가 본사고 분사무소가 지사고 이런 개념인데 사업을 할 때는 본사와 지사는 영업이 따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곡동에 본사가 있는데 분사무소가 세종시에 있다. 세종시 사무소는 세종시가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 영업을 함께 하기 어렵잖아요. 따로따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분사무소는 2호점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치킨집을 냈는데 장사가 잘 되면 잘 됩니다. 그럼 번 돈으로 가게를 하나 더 내죠. 국밥집을 냈는데 장사가 잘 되면 2호점을 내잖아요. 미용실을 냈는데 하나 더 내잖아. 돈 벌어가지고. 중개사무소 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하나 더 내는 거예요. 2호점, 3호점 이게 분사무소예요. 그런데 치킨집을 했는데 장사도 잘 되거니와 공무원 생활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치킨집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 치킨을 만들 줄 몰라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장사를 해보고 싶은데 나는 기술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치킨집 사장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 브랜드를 쓰게 해주고 우리가 재료도 제공해주고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그랬죠. 그랬더니 로열티를 줘요. 그러면 이 치킨집 사장은 첫 번째 치킨 가게는 자기가 낸 거야. 두 번째 것도 자기가 투자해서 낸 거야. 세 번째 것도 자기가 투자해서 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치킨집을 한다니까 내가 도와준 거야. 그렇게 해서 BBQ, 교촌, 치킨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BBQ 치킨집을 봤다. 그러면 거기는요, 통닭을 파는 집이야. 근데 본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죠. 치킨집을 모집하여 BBQ라는 간판을 쓰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법인이 말이야, 법인이 장사를 했어. 본사를 두고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가게를 하나 더 냈지. 또 냈지. 그러면 그 2호점, 3호점은 분사무소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되겠는데 노하우가 없어. 그래서 이 법인의 대표에게 찾아와서 중개사무소 내게끔 도와달라. 도와줬죠? 그러면 얘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중개사무소 3개는 자기네가 직영을 하는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무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받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부동산 서브라는 간판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봤다. 그러면 걔네들은 부동산 서브라는 회사에 가맹점으로 들어간 중개사무소예요. 제 말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계속 그러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자, 분사무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출발합니다. 13조 제3항. 법인인 개공은 분사무소 둘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법인이 아닌 개공. 법인이 아닌 개공은 누구죠?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복덕방 사장님, 선배님들. 그 두 가지예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말이 나오는데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이 있는데 대개 대통령령의 기준이나 요건이 있는 거고요. 분사무소는 신고사항입니다. 화곡동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분사무소 설치한다면 세종시에 가서 등록을 받으면 안 돼요. 등록을 받으면 이중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받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하는 거다. 그 다음 강서구 밖으로 나가야 돼. 관할구의 외 지역에. 강서구에는 절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죠. 강서구에 못 두니까 다시 법인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OX? X. 왜? 강서구에는 못 두잖아요. 강서구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보는데요. 어려운 거 없어요. 정리만 잘하면 돼. 먼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화곡동이면 어딜 말하죠? 강서구를 말합니다. 본사가 속한 강서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합니다. 시도가 아니에요. 199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시도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었어. 경기도에 하나, 인천에 하나, 충남에 하나, 강원도에 하나 이렇게 둬야 돼. 근데 이거 너무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시군구로 낮췄어요. 따라서 광명에 하나, 시흥시에 하나 이렇게 두는 겁니다. 한 개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에 2개, 서초구에 3개 이렇게는 안 돼. 두더라도 하나만 둬야 돼. 왜냐? 지역을 독점하니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분사무소 책임자, 은행 지점장이죠. 은행 지점장은 중개사로 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159쪽에 가로 2번, 159쪽에 가로 2번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에는 밑줄 쳐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여기 보셔요. 만약에 분사무소에 말하자면 은행으로 치면 지점에 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여러분이 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출자하고 사무소 하나 내달라 해서 여러분이 그 책임자로 가면 되죠. 그래서 중개사를 책임자로 두는 거야. 그런데 다만 그 다음부터 가로쳐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거기 가로쳐요. 다른 법률부터 법인까지 가로치고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그거를 거기까지만 읽으라고 계속 읽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이코로 하시고 특수법인이라고 하세요. 특수법인.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는 특수법인, 시험에는 이대로 나오고 강의할 때는 특수법인. 그러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게 뭔 말이야? 책임자가 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분사무소 내요. 왜 중개사를 책임자로 앉혀? 농업의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지. 그렇죠?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라는 특수법인이 분점을 낸다. 분사무소. 그러면 그 책임자가 뭐 하려고 중개사가 앉아? 산업단지에 관련된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중개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별표 2개. 다음 계속해서 칠판 보시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실무교육. 실무교육이에요? 직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증을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컨대 갑이라는 법인이 있다고 합시다. 갑 법인이 회사잖아. 그러면 사업자는 이 법인이 사업자야.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 얘가 개공이야. 얘가 법인이.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있단 말이야.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이 법인은 얼마 4억 이상의 보증이 설정돼 있어야 돼. 그런데 이번에 한 장사를 2년 한 거야. 2년. 그런데 분점을 하나 더 내기로 한 거지. 그럼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이 4억에다가 다시 2억 원 이상을 플러스를 시켜. 최소한 6억 원 이상으로 보증 설정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지금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 법인 있잖아.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개업공인회사. 개업공인회사는 누구예요? 얘가 개업공인회사예요. 얘네들은 장사하는 장소야. 장소. 사업자는 얘고 사업장은 여기지. 사업장이 2개지. 그러면 사무소는 생물체예요? 무생물체예요? 이런 제기랄. 사무소가 발 달렸어? 사무소가 생명체야?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고 책상 있고 벌상 있고 뭐 그러잖아. 컴퓨터가 있고. 봐봐. 손님이 찾아왔단 말이야.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왔대. 무슨 부동산에서 소개했대. 부동산이 생명체야? 부동산이 말을 해? 어떻게 부동산이 소개를 하나?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공동중개 하려고 저쪽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부동산에서 일이 가라 그래서 왔대.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왔대. 부동산이 사람이냐고. 부동산이 말을 해? 아니잖아. 어디 중개사무소에 사장님이 소개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이 어디 부동산에서 소개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부동산이 말을 하냐고. 땅 건물이 말을 해줘. 봐봐. 사무소가 생명체야 무생명체야. 무생물. 콘크리트 벽이 말을 해? 콘크리트 벽이 사업해? 얘가 사업을 하지. 그러니까 사무소가 여러 개라도 보증은 하나로 설정하란 말이야. 오늘 집에 4시에 갈 줄 알아. 분사무소를 하나 더 줬어. 그러면 여기다 또 얹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 8억 이상으로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사업자가 몇 개요? 3개 같은 소리 하고 사업자는 얘가 사업자라니까 나 돌아버리겠다 정말. 얘가 사업자라고. 장사한다고 얘가 장사하는데 장사하는 장소가 3군데라고. 야채가게 하는데 야채가게 2개 더 낸 거야. 여러분이 사장이고 사업자지. 거기는 장사하는 장소고. 그러면 나중에 손님한테 손해가 났어. 손님한테 손해가 나면 얘가 배상해? 콘크리트 벽이 책상이 배상을 하냐고. 얘가 배상하지. 그러니까 보증을 하나로 설정하라고. 장사하는 곳이 여러 개라도 얘가 책임자고 얘가 사업자니까.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착각을 한다니까. 잘못 생각을 해. 분사무소가 3개면 얼마야? $10억이지. 진짜
뛰어내려? 4억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 둘, 셋, 2억, 6억이 올라가잖아. 4억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럼 분사무소가 3개면 얼마냐고? 15. 아, 늦었어. 아, 조용 안 해? 자, 분사무소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 설치할 곳에 가서 사무실 하나 구해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어때요? 우리 조금만 얘기를 좀 돌아가 볼게.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배워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이 있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빛은 왜 시속 30만 킬로일까? 태양은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나? 이런 우주과학도 배우고 미생물도 배우고 이건 자연현상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공부하는 과학이에요. 사회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법도 만들고 경제현상이 일어나고 경제학도 배우고 법학도 배우고 그런 건 사회과학이라고 그래. 근데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법으로 만들고 문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바로 일상생활과 이 문자를 직결시키지 못하는 착오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걸 법률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과정, 일상생활을 법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집을 샀대.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번에 집 샀다며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험에서 누가 집 샀다 이렇게 나와? 주택을 매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적응기가 필요하다 보여져. 라고 봤을 때. 본인은 절실하게 느낄 거야. 아까 집행유예 때문에. 갔다 오면 돼. 한 번씩. 자, 설치 절차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을 걸. 갔다 오라고 한번. 여러분 오늘 강의할 때 A가 나오면 강서구를 생각하면 돼. A가 나오면 어디라고? 강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2년 전 2021년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적자예요. 적자. 그러면 가게를 하나 더 낼 생각을 꿈에도 못하지. 돈을 벌어야지. 망하고 있는데 가게를 하나 더 내나? 근데 영업 흑자를 냈어요. 돈 좀 벌었어. 가게 하나 더 하고 싶잖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다른 데다 학원을 하나 더 하고 싶고 튀김집, 아이들 떡볶이집 이런 거 내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가게를 또 내고 누군가가 떡볶이집을 낸다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아들과 딸이라는 튀김집, 떡볶이집이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대표가 잘못해가지고 그거 다 망했지. 제 말 이해했어요? 중개사무소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하나 내려고 그래요. 분사무소 어디로 가느냐? 성남시 분당구로 갑니다. 왜 분당구를 제가 쓰느냐? 분사무소에 분자가 있고 여기도 분당구에 분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까먹지 말라고 제가 꼭 분당구로 해줍니다. 그러면 분당구에 가서 사무소를 하나 구해. 판교 신도시에다가 거기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각종 네이버니 게임 업체 그런 거 많이 들어있잖아. 거기다가 분사무소 하나 구해. 책임자를 구해. 중개사로 구해. 실무교육 받게 보증을 올려서 설정해. 그래서 6억 이상짜리 증빙서를 만들어 놔. 준비가 됐으면 여기다가 신고해야 돼요. 설치 신고를.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강서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한단 말이지. 보증은 미리 설정해서 서류를 내야 돼. 6억 이상으로 돼 있는 증명서를 내야 돼. 6억 이상. 아셨어? 대답을 크게 해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청장이 요건에 적합하다. 그래. 틀림없어. 그러면 이제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했음을 확인해 줘. 그래서 신고 확인서를 줘. 뭘 준다고? 신고 확인서. 그러면 이 주된 사무소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주된 사무소에는 뭐가 걸려 있을까? 2년 전에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증이 걸려 있지. 그럼 이 신고 확인서는 어디로 가져가? 분당으로 가져야지. 분당에다 걸어놓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주된 사무소에는 뭐가 걸려있어? 등록증. 본사무소에는 신고 확인서. 나중에 이 사무소를 옮기면 등록증을 첨부하고
분사무소로 옮기면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저리 가야 돼. 다 이리 가야 돼. 다 이리. 왜? 사업자가 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신고확인서 걸어놓고 영업하는데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어디요? 여기니까 여기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감독, 관리감독. 근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분당구청장에게 감독권을 준 거야. 근데 분당구청장은 알아 몰라? 설치된 걸? 한참 생각해 봐야 돼. 여기다가 신고했잖아. 그러니까 강서구청장은 알지만 분당구에서 모르잖아 지금. 분사무소 설치된 걸. 그러니까 강서구청장이 분당구청장에게 분당구청장 거기 분사무소 하나 설치됐으니까 감독 좀 잘 해줘 라고 통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통보해요. 서류를 보내줘요. 통보하는 거야. 서류를 보내주는 게 또 있어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보겠습니다. 그냥 오늘 뭐 명절 전이기도 한데 그냥 단체로 가서 맥주나 한잔하고 그냥 놀아버리지.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163. 폈어요? 주목하시고. 여러분 그 서초동에 가면 법조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검찰청도 있고 법원도 있잖아요. 대검도 있고 서울지방법원도 있고. 그러면 거기 변호사 사무소가 많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변호사 사무소를 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비싸. 사무실 하나 내는데 기본적으로 2억, 3억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무소를 얻으면 너무 비싸니까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변호사가 같은 공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무소를 공동으로 쓴다.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하나의 공간을 둘, 셋, 넷 같이 쓰면 그런 게 공동사용이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공동사무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합동사무소라고 했었어요. 실제. 근데 지금은 합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공동사용이라고 해요. 공동사용. 바꾸면 공동사무소.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해. 법인인 개공과 개인인 개공도 같이 쓸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선배님들, 복덕방 사장님도 같이 써도 되고 그런 거예요. 다만 같이 쓰더라도 일은 너는 너, 나는 나야. 모든 법적인 문제는 각자예요. 그러니까 공간만 같이 쓰는 거예요. 공간만. 그러면 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규 등록 방식과 이전 신고 방식이 있어요. 여기 갑 개공이 있습니다. 갑이 누구라고요?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쪽에 을이 있습니다. 을은 개공이 아니에요.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만의 사무소가 없습니다. 근데 둘이 특수관계예요. 사촌지간, 친한 친구지간, 형제지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을이 나 여기 써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낙을 하는 거야. 을이 일이 들어가. 사무소를 확보했잖아? 그럼 을이 강서구청장한테 등록을 신청해요. 그리고 등록을 받으면 돼. 잘 보세요. 그러면 을이 등록을 신청하는 건 나는 누구랑 함께 쓴다라는 거예요. 나 여기서 앞으로 중개업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과 상관없이 나 여기서 중개업할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등록을 내줘 하고 등록을 신청한 거예요. 나는 누구랑 함께 쓸 거예요. 나 이 사무실 누구랑 같이 쓸 거예요. 이렇게 신고하는 게 아니야. 나 중개업할 거니까 등록을 해줘.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다만 이 등록을 신청할 때 갑에 사용 승낙서가 들어가면 돼. 두 번째 여기 갑 개공이 있어요. 갑이 누구라고요? 개공. 크게 대답해요. 을도 개공이야 이번에는 둘 다 개공이야. 얘는 아까 개공이 아니었었는데 그러면 을이 갑에게 그러는 거야. 여기 뭐 장사도 안 되고 너는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 같이 쓰자. 그리고 임대료 반반하고. 그래 좋아.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비용만 많이 나가는데 그냥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얘가 사무소 일이 가지고 간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사무소 이전이지.
그러면 이전했다라고 신고할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신고를 할 때는 나는 갑이랑 함께 써요예요. 나 사무소 옮겼다야. 어? 다시. 을은 나는 누구누구랑 같이 써요. 같이 써요. 라고 신고해. 나 사무실 옮겼다고 신고해. 그래. 나 여기서 일하다가 앞으로 여기서 일한다? 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써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만 바라봐야지. 이 사람만. 나 여기서 일하다가 여기서 일할 거야?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전 신고에서 등록증을 새 걸로 받으면 그냥 자동 설치가 된 거야. 자동 설치가. 향후에 모든 업무는 각자 하면 돼요. 직원도 각자 뽑아야 돼. 공동 고용인을 고용할 수 없어요. 왜냐? 법적 책임이 애매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중 소속 배웠잖아요. 소속 공인인증서나 중개보조원은 다른 계공의 소속 공인인증서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 이중 소속으로 처벌받아. 그러니까 사장님 2명을 모시면 안 돼. 2부 종사하면 안 돼. 지각생 2부 종사가 뭐야? 응? 갑자기 나한테 그런 거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야? 165페이지. (165페이지) 뭐가 나왔어요? 중개사무소 이전이죠. 거기 보시면 출제 회차가 나오죠. 대답 좀 해. 29, 30 계속 나오죠.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여기 보셔. 이제 사무소를 이전한단 말이야. 잘 들어요.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소를 내고 중개업하다가 세종시에 가서 중개업을 하고 싶은 거야. 세종시에 가서 중개업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강서구에서 폐업 신고를 해. 우리 강서학원은 진도에 신경을 쓰면 안 되겠다. 11월, 12월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 강서구에 사무소로도 중개업하다가 세종시에 가서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강서구에서 폐업 신고한단 말이야.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세종시에 가서 사무실을 구해가지고 세종시장한테 등록을 받았어요. 사무소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는 폐업 신고하고 재등록을 한 거지. 이전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강서구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세종시 가서 중개업하고 싶어. 그런데 세종시에 사무실을 구해서 세종시장한테 등록을 받았어요. 이중 등록이야. 왜? 강서구 등록이 살아있으니까. 이중 등록이면 형사처벌 받고 등록 취소당하지. 자, 다음. 그러면 사무소 이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서구 사무소를 빼야 돼. 그리고 세종시로 이사를 가야 돼. 그리고 세종시에서 등록이 아닌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등록을 받으면 안 된다고. 결국 사무소 이전은 등록 방식이요, 신고 방식이야? 신고 방식이고, 폐업하지 않고 가는 게 이전이야. 폐업 신고하고 거기서 구하면 그건 이전이 아니고 재등록 방식이고, 재등록. 이해했어요? 모든 계공인 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며 언제나 가능하니까 휴업 중에도 업무 정지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로나 이전할 수 있으니까 제주도로 가도 돼. 개업중개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했어. 사후에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에 등록해. 며칠 안에. 왜 10일 안에 신고하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이사 간다 할 때 이자 나오잖아. 이자가 한자로 옮길 이자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갖다가 180도 돌리면 어떻게 되지? 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야. 다시 한번 사무소 이전하면 며칠 내에 신고? 그러면 4월 1일 날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4월 1일 날 사무소를 이전했으면 10일 내, 첫날 빼고 10일, 그러면 4월 11일입니다. 그러면 4월 11일까지 신고를 했었어야지.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4월 20일, 4월 30일이 된 거야. 자, 법을 지켰어요?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했잖아. 그럼 그에 따른 상황은 벌을 받아야지. 제재를 받아야지. 그런데 4월 11일을 넘어가 4월 12일 0시부터
4월 12일 새벽 0시부터는 법을 위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적발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제재를 받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이거야. 게으름. 날짜를 놓쳤잖아. 게으름이란 말을 뭐라고 그러지? 한자로 태만히 한다고 그러잖아. 태만히 하니까 뭘 부과해? 요금을 부과하더라. 그래서 과태료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쭉 있고 또 하나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쭉 있는데 이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방식은 암기를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만 이거 그냥 10일 내에 하는 거예요. 위반하면 100만 원이에요. 내가 이거 그냥 던져주고 가. 그러면 여러분은 좀만 지나잖아. 기억이 안 나버려. 뭐 했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해를 하면서 암기도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제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중개사법 시간에 이렇게 결석을 하고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과태료가 나오면 과태료는 첫째, 게으름 피울 때, 둘째, 담배꽁초 버릴 때,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는 게으름 피우는 거, 뭐라고? 게으름 피우는 거. 또 하나는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때리는 거다. 이렇게 머리에 넣어놔.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강의해주는 사람 전국에 아무도 없어. 다 100만 원 얘기 과태료 애우세요 이렇게 하지 이런 원리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거짓말이라고? 뭐 다 뒤져봐 있는가. 어디 갔지?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를 위반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를 강서구 안에서 옮길 수도 있고 강서구 밖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분당에 있는 분사무소 옮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해보죠. 관할구역 안에서. 강서구 안에 동네가 뭐가 있어요? 화곡동 말고? 가양동 있고. 좋았어. 뭐 화곡동하고 가양동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여기 A가 나오면 뭐라고? 오늘? 강서구. A구 강서구. 제가 학원마다 PPT를 새로 만들면 뭐 조정을 하면 여기다 강서구라고 써주면 좋겠지만 시험은 절대 강서구로 안 나와. 전부 다 A구, A시, B시, B군, C군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야지. 화곡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개업자가 가양동에 가서 중개업하고 싶다 이거야. 먼저 이전에 먼저 신고해. 묻는 대로 대답해. 먼저 이전에 먼저 신고해. 먼저 이전하지. 왜? 신고는 사후 신고니까. 신고합니다. 며칠 내에 신고해요? 10일. 발음 똑바로 해. 10일, 휴일, 7일, 10일, 10일. 못 알아들어. 10일인가 7일인가. 며칠 내? 10일. 입술이 떨어져 있으면 7일이야. 7일.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 10일이고 붙었다 떨어지잖아. 10일 내. 1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대답을 하셔. 다시 연습. 사무소는 먼저 이전에 먼저 신고해. 며칠 내에 신고? 1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왜 100만 원의 과태료다? 게으름? 피웠으니까. 근데 게으름을 피워도 있잖아. 4월 11일 넘어가지고 4월 15일 날 신고한 사람. 4월 15일 날 신고한 사람은 4일을 위반한 거잖아. 근데 4월 25일 날 신고한 사람은 14일을 위반한 거잖아. 그러면 더 게으름 많이 피운 사람이 100만 원의 과태료 때리더라도 조금 더 과태료를 많이 맞지. 과태료 40 맞고 15일 날 신고한 사람은 3, 4일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한 15만 원 맞고 그럴 수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자, 이전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집 이사 가잖아요. 집 이사 가면 전입신고 하잖아요. 전입신고하면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 뒤에 주소를 바꿔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공무원이 옛날 공무원들은 글씨 참 잘 썼어. 그래서 주민등록증에다가 손으로 써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불편하잖아. 그리고 가족들이 다 또 주민등록증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스티커로 새로운 주소지를 인쇄를 해서 한 10장 줘요. 가족들이 알아서 쓰라고. 뭐 거기다 붙이잖아. 이게 뭐야? 등록증에 내용이 바뀌었잖아. 등록증 맞아?
봐봐. 주민 등록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네. 등록증. 내용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 그리고 이쪽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강서구청장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죠. 등록증의 재교부는 잘 들어요. 앞으로 재교부란 말이 나오면 옛날 거는 없어요. 새 것으로 줄 때, 새 걸로 줄 때 재교부란 말을 씁니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옛날 거 폐기 처분하고 새 걸로 줄 때 뭐라고 그런다고? 재교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할 안에서 이렇게 이전한 데에는 옛날 등록증에 사무소 소지지 부분을 빨간 줄로 그어버리고 그 밑에다가 새로운 사무소 소지지를 써서 그 등록증을 그대로 줘도 돼요. 그러니까 뭐야? 재활용이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 이사 가고 주민등록증에다가 새로운 주소지를 기재해서 받는 것은 재교부여 재활용이야? 재활용이지. 왜냐? 안 그러면 주민등록증 새로 만들어야 사진도 찍어야 되고 새로 그거 만들어서 코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재활용 방식이야. 우리 주민등록증은. 그런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원칙이 새 걸로 주고 안에서 이전했을 때만 재활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 교재 166 동그라미 2번 166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등록증의 재교부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강서구청장은 그 내용에 적합하면 미줄처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여러분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까지만 읽잖아? 그러면 항상 재교부해야 되는 걸 판단이 돼. 그래서 뒤를 봐야 돼. 다만이라는 동그라미에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실 때 다만이란 말이 붙잖아? 그럼 보통 예외를 말합니다. 예외. 안 써도 돼요. 그러면 다만 개공이 미술처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 관할지역 내로 이전, 안에서 이전한 경우는 등록관청은 밑줄쳐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까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까지. 거기 읽어요. 시작.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 거기까지를 써요. 거기다가 재활용. 근데 시험은 재활용이라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다가 되죠.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은 책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중개사무소를 관할 안에서 이전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반드시 재교부해야 된다. 맞아? 아니지. 예외가 있잖아요. 재활용. 됐어요? 하나를 밖으로 나갑니다. 세종시로 가려고 그래요. 세종시. 여기 보시고 A가 어디라고? 강서구. 이제 조금 적어가는데 세종시로 가려고 그래. 이게 경계선이 지금 강서구 경계선. 강서구 밖으로 나간 거야. 먼저 이전에 먼저 신고해요? 내가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봤어? 먼저 이전에 먼저 신고해. 그럼 먼저 이전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왜 다른 말로 대답해? 다시 먼저 이전해요? 먼저 신고해요? 그래, 그렇게 묻는 대로 대답을 해야지. 왜 반대로 대답을 하고 그래? 옮겼어. 신고해. 며칠 내에 신고? 10일 내에 신고. 신고하는데 이전 전에 관청이요? 이전 후에 관청이요? 이전 전에만 또 이사 갔다가 이삿짐 풀고 또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집 이사 갈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어. 그러면 이사 가기 전 동네에 와서 전출 신고하라 그러면 또 KTX나 비행기 타고 와서 전출 신고해야 돼? 그래서 어디 가서 해? 세종시에 가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 후의 관청, 이전 전의 관청. 근데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이전 전, 이전 후 글자 하나 차이잖아. 전자와 후자. 그 답이 달라지는 거야. 글자 하나 차이. 문장도 필요 없고. 이전 후에 관청이 하는 거야. 에? 신고해요. 그러면 신고할 때는 이쪽 등록증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쪽 사무소 정명서류가 들어가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세종시장이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고? 재교부하겠지. 새 걸로. 이게 무슨 뜻?
새 걸로, 새 것으로. 그런데 이 등록증에는 강서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이 등록증에는 세종시장의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안 돼. 그러면 재활용이 되는 건 오로지 언제? 안에서 이전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문제. 사무소를 관할 밖으로 이전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재활용이 안 되니까. 다음. 이 계공에 있잖아요. 각정 서류가 강서구에 있어요. 처음에 등록할 때 해주었던 등록대장,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실무교육 서류증 사본, 이 서류 등이 다 여기 보관되어 있다고. 그러면 얘가 휴업 신고할 때, 폐업 신고할 때 이리 가야 돼요. 대단히 불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등록관청, 이 계공의 허가관청, 등록관청을 세종시장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 서류를 다 보내줘야지. 근데 강서구청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여기다가 신고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세종시장이 야 강서구청장 서류 좀 보내줘 하고 요청을 하면 지체 없이 서류를 보내줘야 돼.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싶은 기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지체 없이 해요. 지체 없이 서류를 보내주면 돼. 자, 서류를 보내줘. 통보를 해. 아까 분당구에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통보, 지금은 서류를 보내줘. 서류 송부. 근데 보내주는 서류가 뭐냐 이거야. 자, 첫째, 중개업체 호족부 등록대장, 그리고 등록 신청 서류, 옛날에 여기다 냈던 서류, 그리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6개월 전에 업무정지 받은 거, 그런 거 보내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업무정지 받은 거, 3년 전에 과태료 받은 거, 그런 건 안 보내요. 최근 1년치만 보내면 돼.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하는데 불법 도박장을 했어? 그럼 실제 사장이 뒤에 있고 바지 사장이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되게 그런 사람 바지를 내세우지. 그래서 걸린 거예요. 도박장이. 그러면 이제 바지가 수사를 받고 바지가 감옥으로 가잖아. 그러면 실제 사장이 뭐라고 그러지? 야, 네가 내 대신 1년만 다녀와. 내가 옥바라지는 해줄 테니까. 너네 가족의 생활도 책임지고. 여기 써졌네. 네가 대신 1년만 다녀와. 아무튼 자, 이제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아까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었죠? 강서구 화곡동에 있었습니다. 분사무소 어디 설치했지? 분당구. 분당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분당 안에서 이렇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과천시로 옮길 수도 있어요. 과천시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전하든 이렇게 이전하든 신고는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본사 쪽에 와야 돼. 그래서 이쪽에서 이전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걸려있는 게 뭐예요? 신고 확인서의 내용이 바뀔 거 아니야, 이제. 이쪽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신고 확인서 들어가고 이쪽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가 들어가야지. 아니, 건물을 사버렸네? 뭐 건물 등기부등본 들어가면 되지. 내 거야? 남의 거 빌렸네? 뭐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신고 확인서와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들어가면 자, 누가? 강서구청장이 새로운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줘. 재교부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재교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교부받은 신고 확인서를 어디다가 여기나 걸어놓고 일을 하면 되는데 분당구청장과 과천시장 모르잖아요.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전했으면 강서구청장이 분당구청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전했잖아. 이렇게 이전한 경우는 분당구청장과 과천시장이 다 몰라. 그래서 양쪽으로 통보를 해야 돼. 그래서 분당구 통보하고 과천시도 통보하고 두 군데 다 양쪽으로. 아셨어요? 각종 게시 업무가 있는데 오늘은 4교시로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11월, 12월에 강의를 하지 않았기에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속도가 나지가 않아 지금. 오후 4시에 끝내려고 그래 내가 지금.